네, 두 번째 공격과 대책 입문이라는 타이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IoT 공격의 유형을 먼저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시죠. 이게 유선, 무선의 검색, 매핑 공격 이렇게 얘기를 해놨는데요. 우리 대표적으로 이런 얘기했었던 거 기억하실지 모르겠다. AP의 어떤 상황을 상황을 우리 체크해 보는 거를 모어 드라이빙이라는 개념으로 얘기했었습니다. 기억하시죠? 그러면 AP 상태뿐이겠어요.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은 무선 프로토콜들이 존재를 하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컴퓨팅 환경, 휴대폰은 요즘에 블루투스 기능이 안 들어있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블루투스 기능을 켜서 내 주변을 쭉 살펴보는 것, 이것만으로도 우리가 뭔가 얻을 수 있는 정보들이 꽤 많이 있죠. 이런 것들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너무 쉬워요. 예를 들어서 뭐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요, 뭐 블루투스 상황령을 쭉 켠다든가 켜서 이렇게 살펴보시면, 또는 이제 그 폰마다 좀 기능이 다르죠. 근데 이제 이름을 좀 다르게 쓰고 있죠. 미안합니다. 이름을 좀 다르게 쓰고 있죠. 근데 이제 그 OS마다 가지고 있는 그런 기능들을 가지고 주변을 살펴보시면 어쩔 때는 옆 사람의 이름도 유추할 수 있는 그런 경우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죠? 굳이 이거는 설명 안 드릴 텐데 아마 그런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프로토콜 자체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죠. 나중에 더 언급이 될 텐데,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 사설 표준화되어 있는 인터넷의 TCP/IP 같은 경우에 기본적으로 3-way 핸드쉐이킹 기억나시죠? 3-way 핸드쉐이킹 구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점이 존재를 한다 그랬죠. 이제 이런 것들이 프로토콜 자체를 프로토콜의 문제점을 이용해서 공격하는 그런 방법들이 되겠죠. 그 다음에 도청 공격, 가장 기본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암호 알고리즘이나 또는 키 관리가 잘못되는 부분들을 이용해서 공격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운영체제와 어플리케이션, 어떤 문제점을 이용할 수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서비스 방해와 거부, 뭐 대표적으로 알려져 있는 게 도수 공격이 되겠죠. 그다음에 물리적 보안 공격도 이루어질 수 있을 거고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고요. 그다음에 아마 다음 주쯤 되겠습니다. IoT가 선제하게 되어졌을 때 이 물리적 공격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물리적 공격은, 또 다른 식으로 물리적 보안은 다른 모든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이제 컴퓨터 시스템을 다뤄보기는 했는데, 실제로 이 물리적 보안들이 적용되어 있는 컴퓨터 시스템, 왜 그 시스템이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지를 경험을 안 해본 경우들이 많아요. 다시 얘기하면 PC에서는
그런 경험을 안 해보지 못한 것들이 뭐 워크스테이션이나 서버급에만 가도 그런 물리적 보안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IoT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다음 주 중에 보시게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접근 통제 공격, 다른 말로 권한 상승이라고 얘기했는데요. 일단 우리 뭐 리눅스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리눅스 여러분들 배우셨습니까? 리눅스에서 가장 강력한 권한을 가진 건 루트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리눅스 시스템에 들어와서 어떻게든 어떻게든 뭐 그린이라고 할까요? 이 계정을 타고 들어왔어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서 루트 권한을 행세를 하는 거죠. 이렇게 된다 그러면 굉장히 심각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거잖아요. 대표적으로 이때 이제 여러분들 생각해야 되는 게 이런 거 할 때 보면 맞아 슈퍼 유저 하나 su라고 하는 커맨드가 있었어. 뭐 이런 정도 기억하실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자, 공격 취약점을 통제하는 생태계라고 그려놨는데 뭐 하나씩 보시면 한 부분씩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근데 뭐 엄청나게 정말 잘 그려진 그림이라고 하기는 조금 애매할 것 같아요. 통제 환경 지금 여기서 보고 계시고요. 여기 보면 어떤 취약점을 탐지를 했어요. 탐지를 했다라는 얘기는 그것에 대해서 막겠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제 방어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탐지를 하고 탐지를 했으면 그냥 내버려 두겠냐는 거야. 수용 가능하면 내버려 둘 수도 있겠죠. 그렇지 않으면 그걸 막으려는 행동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 취약점을 막으려고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그랬을 때는 다시 해서 우리 그 일이 발생했을 때 우리한테 주는 영향이 감소될 거다. 뭐 이런 거죠. 위협원 입장에서 생각을 한번 해보면 본인들한테 이득이 되는 거예요. 앞에도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그걸 이용을 해서 어떤 공격을 수행하게 될 거라는 얘기고요. 취약점을 타고 그 공격이 이루어진다. 뭐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억제 또는 보상이라든지 가능성을 감소시키고 그래서 가능성을 감소시키는 것은 이거 하려니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 뭐 공격자가 공격을 안 하겠죠. 그렇죠? 이거는 뭐 모든 부분에서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특별한 다른 이유 뭐 엄청난 이유가 있지 않는 한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비용 또는 노력을 통해서 비용과 노력을 통해서 뭔가를 깨트리려는 행위를 하지 않겠죠. 시도를 하지 않겠죠. 그래서 결국은 비용과 노력을 들여서 뭔가를 수행을 했을 때는 얻어가는 이익 그게 이제 뭐 다양할 수 있겠죠. 뭐 어떤 가치일 수도 있고 뭐 어떤 금전적인 요인일 수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이제 그걸 넘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틀 안에서 지금 설명되고 있는 거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씩 따라서 한번 좀 읽어보세요. 미안합니다. 이렇게 자, 랜섬웨어가 뭔지는 다 아실죠? 랜섬이란 단어는 어린아이들 유기하고 또 아이를 볼모로 해서 금전적인 요구를 하는 데서 생겨났다라고 그랬죠. 기본적인 개념은 뭐예요? 우리의
데이터가 들어있는, 잘 생각해 보시면 데이터는 스토리지에 저장이 되죠. 어떤 저장소에. 그 전통적으로 우리 컴퓨터 시스템에다 저장소는 하드디스크 드라이브였고 요즘에는 SSD라는 개념으로 많이 바뀌고 있어요. 무엇이든 간에 이러한 스토리지에 들어있게 되는데 결국 이 스토리지에 들어있는 데이터들을 암호화시키죠. 그러니까 암호화시키는데 암호화시킨 것을 그러니까 데이터를 가진 내가 풀어올 수 없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암호화는 키를 가진 사람들은 뭐 할 수 있어요? 들어보신 단어죠. 복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 데이터를 쓸 수 없도록 만들어 놓고 그거를 다시 복화시켜주는 대가를 요구하는 그런 형태로 우리가 랜섬웨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뭐 지금도 이런 일은 너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최근에 우리 지역의 그 정보보안 협의회에 참가한 회의에서도요 가장 많이 그 중소기업들이 당하고 있는 문제가 바로 이 랜섬웨어인 거예요 지금. 그래서 당연히 이제 거기에 대응하는 방법들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예를 들어 직원들에 대한 인식 교육부터 시작해서 최종적으로는 절대적으로 백업에 신경을 좀 써야 된다는 거, 이런 것까지 이제 갈 수 있겠는데요. 뭐 다른 식으로 뭐 걸리면 일단은 뭐 돈을 주고 대응하는 수밖에 없고 뭐 이렇잖아요. 근데 이제 이 랜섬웨어 개념이 IoT로 왔을 때 그 영향성이 어떻게 되겠는가, 이 영향이 어느 정도로 달라지겠느냐,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게 랜섬웨어 개념이 IoT에 왔을 때 이게 무슨 말이냐고 생각해 보면 지금 여기 저장소 스토리지 얘기를 했었잖아요. 지금까지의 전통적인 랜섬웨어는 스토리지를 암호화시키고 그 암호화된 걸 복화해 주는 대가로 금전적인 요구를 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우리 의료기기를 한번 생각해 보죠. IoT가 탑재된 의료기기. 무섭지 않겠어요? 그래서 거기 들어와서 기기를 조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신체에 가진 어떤 데이터 값을 임의로 바꿀 수도 있을 것이고요. 아니면 검사하는 장비에 들어와 있다 그러면 그 장비를 이렇게 어떻게 의도하지 않게 핸들링을 한다든가 뭐 이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다 그러면 당연히 이 랜섬웨어 개념이 이제 훨씬 더 IoT 쪽으로 오게 되면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IoT 분야에서는 이러한 유형의 공격을 심각하게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러니까 다시 해서 뭐 IoT 보안이나 보안 쪽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지 그런 게 실제로 발생하겠어? 이런 식의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어떤 형태의 공격으로부터 이제 앞으로 미래를 쳐다보고 방법을 찾아내는 것 또는 대비하는 것, 이게 필요하다라는 얘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공격 트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어떤 공격에 대해서
뭐 이렇게 되겠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은 쉽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 쉽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그 일정하게 패턴화되어 있는 그런 경우가 경우로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보안 공격들은요 교과서적으로 일어나지 않. 이제 그런 것도 이제 단순한 공격이나 행태들은 그렇게 되겠지만 그런 방법들은 다 막지 않겠어요? 막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것을 우회할 수 있는 그러니까 알려진 방법들을 우회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게 되는 거고요. 그것은 굉장히 다양한 방법들을 만들어내게 되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러한 공격들이 그러니까 기본적인 어떤 틀을 패턴을 우회하는 공격들에 대해서는 결국 그게 발견됐을 때 어떤 형태로 나타나냐면 그런 상황을 사례 연구 형태로 이제 살펴보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어떻게 나타나냐면 우회된 결과물들에 대해서는 여기 이제 보도 자료라든 또는 뭐 그러니까 보도 자료 또는 이제 어떤 특정 보고서 그 사건에 대한 보고서 이런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걸 다 찾아서 봐야 되는 거예요. 껌껌이.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 사이버 보안 대응팀에서 이제 어떤 일이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하세요. 어떻게 조치를 해야지만 됩니다. 이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안내를 하죠. 이거는 모든 컴퓨터 시스템도 그렇고요. 벤더사마다 뭐 예를 들어 어떤 프린터에 어떤 점을 이용을 해서 이런 공격이 있었다. 이 공격을 막기 위해서는 뭐 앱스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뭐 패치를 해야 된다. 이런 식 안내들 이제 그런 것들이 나오죠. 그래서 쉽게 우리가 딱 이런 공격이 있을까 이렇게 단정짓기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충분히 그것들을 예상해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공격이 일어날 수 있어라고 하는 것을 예상을 해봐야 되는데 바로 그거를 예상해 보는 그 형태를 우리가 공격 틀이라고 얘기합니다. 보시면 우리가 가진 자산이나 우리가 가진 지키고 싶은 어떤 대상에 위해가 가해질 수 있는 방법을 보여주는 개념도 뭐 구조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러한 공격 트리를 그려보는 것, 그걸 좀 구축이라고 얘기했고요. 이거를 지원하는 도구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요 사이트에 가서 보시면 지금 이 밑에 있는 홈페이지 지금 그림을 따놓은 겁니다. Secure Tree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 도구를 이용해서 구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뭐 이제 영어로 되어 있고 우리하고 개념이 서양의 서양 사람들이 이런 걸 되게 잘 만드는 형태여서 우리가 좀 개념이 조금 이렇게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일단 앞에 말씀드렸던 어떤 방법으로 공격이 가능할 건지 추측해 보는 거를 이렇게 쉽게 만들어주는 도구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거 다운로드를 이제 받으시려면 이제 뭐 이름 적어야 되고요. 주소도 적고 쭉 해서 그 주의하실 거는 왼쪽 하단에 그러니까 그 다운로드 그 인포메이션을 적는 칸이 있으면 왼쪽 하단에 오른쪽 아니고요. 왼쪽 하단에 그 서브밋 제출 버튼이 있어요. 그걸 눌러서 보내면 트라이얼 버전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여기 두 번째 메뉴에 보면 다운로드 트라이얼 있죠. 근데 바로 오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번 진행해 보시고요. 오늘 개념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트리를 구축하는 방법들을 얘기를 해놨는데
문제를 하나 정했어요. 드론을 공격하는 거를 한번 해보자고요. 그래서 여기 표시된 그림이 약간 틀리죠. 여기 보시면 지금 위에가 둥그스름하게 되어 있는 거, 요거는 지금 end를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지금 OR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 둘, 셋. 요걸 굳이 얘기하자면 지시 변경이 일어나는 건 내비게이션 데이터베이스를 조작하거나 또는 GPS를 스푸핑하거나 또는 지상 제어국을 스푸핑하는 어느 동력 하나만 일어나도, 그게 오하잖아요. 어느 하나만 일어나도 드론에 이렇게 어떤 자동으로 움직이는 어떤 드론의 어떤 지시를 다르게 줘서 다른 위치로 이동하거나 다른 경로를 타게 하는 이런 게 가능해지겠죠. 이것도 이제 아마 다음 주 그 영상을 보게 될 텐데, 그 영상에서 보시면 오늘 얘기하는 것들이 쭉 얘기가 된 상태에서 그 영상을 보면 좀 다르게 보이실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요 기호는 밑에 추가적인 상황들이 더 있다, 이런 것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내비게이션 데이터베이스 조작이었잖아요. 그 밑으로 들어왔을 때 전위적 신뢰 조작, 요거는 앞에서 본 것처럼 5와이고요. 그렇죠? 요거는 위에 거 같죠? 요거는 end네요. DB 서버 침해. 그 다음에 이 사각형으로 된 거는 밑에 연결이 없잖아요. 그렇죠? 여기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끝났죠. 우리 트리 구조에서 얘기하면 이거를 뭐라 그래? 임노드, 단말 노드, 그죠? 영어로는 리프, 잎사귀 노드, 리프 노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사각형은 이렇게 된다. 그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비게이션 데이터베이스 조작 밑에 전위적 신뢰 조작에 또 밑으로 내려왔어요. 그러면 악성 코드 삽입하고, 여기 보면 이제 하나씩 읽어보시면 뭐 악성 코드를 통한 로드, 전위적 신뢰 남용에 의한 네트워크 접근, 여기 뭐 물리적인 연결 이런 얘기 나오고요. 이런 식으로 공격이 일어나는 걸 쭉 트리화해서 그림을 그려볼 수 있도록 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제 공격 트리, 어떻게 공격이 일어날 거냐라고 하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결함 트리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결함 트리는 60년대 초에 미 공군에 지원을 한 그 프로젝트에서 얘기가 되어진 거래요. 벨 연구소는 굉장히 유명한 곳이죠. 예, 전화기 만들어서 그 뒤로 최초는 전화기를 만들었죠. 벨이 전화기를 주소하고 통하면서 내 목소리 들려 뭐 올라오게 뭐 지하하고 이렇게 통하면서 유명한 일화가 있죠. 그래서 주소가 올라왔다는 거. 어떻게 알고 올라왔어? 그러니까 통화가 된 거죠. 그게 전화기 시초라고 했는데 그 벨 연구소입니다. 이 벨 연구소가 그 뒤로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하죠. 그런데 이제 미 공군의 미사일 프로그램에 오류가 있었대요. 그래서 그 미사일 프로그램 오류를 감소시키기 위한 그러한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는데, 이제 그거를 오류를 감소시키려니까 어느 부분에 문제가 있지 쭉 살펴봤을 거 아니에요. 그걸 결함 트리라고 얘기를 하고요. 거기서 또 시작이 됐고요. 그래서 요즘에 그 항공기를 만드는 경우에 최근에도 항공기 추락사고 있었죠. 이렇게 비행기가 가다가 그냥 거의 수직으로 낙하해서 이렇게 그 정도면 거의 하늘에서 내리꽂는 상황이었으니까 거의 뭐 큰 사고가 났죠, 얼마 전에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공기 제조업체에서는 이런 오류가 날 확률을 10억 분의 1로 이렇게 보증을 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그 비행기 기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떤 오류는 10억 분의 1.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비행기는 사람도 다른 어떤 교통수단보다
굉장히 많이 타고요. 사고가 일어나면 심각한 결과를 초래를 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거기에다 이제 다중화하는 작업들도 진행이 돼야 되는 거죠. 우리 컴퓨터 시스템에도 이런 거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해서 하나의 장비가 어떤 기능을 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전원이라 하죠. 전원이 우리 컴퓨터 시스템에도 그래 돼 있으니까 전원을 공급하고 있는데 이게 고장 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별도의 전원 장치를 하나 더 두는 거예요. 그래서 전원 1번, 전원 2번이 있어서 이 장비가 고장 났을 때 컴퓨터 시스템은 계속해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전원 2번이 동작을 하도록 하는 이런 형태들을 우리가 이중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하나 더 있으면 뭐 3중화가 될 거고 하나 더 있으면 4중화가 될 건데 이런 것들을 다중화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결함 트리와 앞에 얘기했던 공격 트리의 차이점을 지금 소개를 하고 있는데 보시면 여기 보면 지능적으로 계획된 공격으로 하지 않고 어떤 사건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다시 해서 공격 트리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던 어떤 상황들을 고려를 해서 공격이 진행되어질 수 있는데 결함 트리를 그려보는 것. 어쩌다 보니까 허점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걸 타고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밑에 보시면 아까 각 단말 노드, 리프 노드에 확률을 줄 수가 있대요. 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확률을 주어서 많이 일어나는 이제 고장이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쪽에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결함 트리에서의 리프는 각각 별개를 독립적으로 움직인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시면 어떤 문제점을 안고 있는 그 포인트라고 표현하는 게 편할 것 같아요. 어떤 장비가 있을 때 또는 컴퓨터 시스템이 있을 때 이쪽에도 발생할 수 있는 결함, 이쪽에도 발생할 수 있는 결함들이 있을 때 얘가 일어나니까 얘가 일어난다 이런 건 아니잖아요. 얘가 결함이 발생하면 얘도 발생한다. 꼭 이런 건 아니죠. 따로따로 나눌 수 있는 거잖아요. 물론 연동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별개로 고장날 수 있는 거죠. 이해하실 수 있죠? 자동차가 있어요. 보통 자동차는 타이어가 4개가 있네요. 이 타이어가 펑크 날 수 있어요. 이 타이어가 펑크 나면 이 타이어도 펑크 난다? 아니면 이 타이어가 펑크 나면 이 타이어도 펑크 난다? 여기도 결함이 생긴다?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네들은 독립적으로 움직인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이고, 이게 병합 오류입니다. 병합 오류 및 공격 트리 분석 이라고 있는데요. 이게 쉽지 않은 부분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했던 그 공격 트리, 그 다음에 결함 트리 이런 것들을 같이 엮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시도들이 많이 있는데 이거는 영구적인 차원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절대 쉬운 얘기는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거 한번 체크해서 읽어보십시오. 자, 예를 들어서 하나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스톡스넷 웜이라고 하는 얘기를 해놨어요. 그거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이란 알죠? 이란의 이제 핵,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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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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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제조 시설이라고 해야 되겠죠? 거기에 이제 공격을 했던 물리적인 시스템에 공격을 했던 발전소에 공격을 했던 사례를 갖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대충 하는 얘기는 우리 사이버 물리 시스템에 이제 공격이 일어났는데 그 일어나서 큰 사고가 터지진 않았어요. 근데 우리 쉽게 생각해보자고 그냥 발전소라고 얘기하죠. 파워스테이션. 발전소에서 어떤 핵융합이 일어나지 않도록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전력 생산이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이거 발전소를 폭파시킨 게 아니고요. 줄어들겠죠. 그래서 전기 생산이 줄었어요. 결국 사고는 터지지 않았지만 전력은 제대로 공급되지 않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안전공학이라고 하는 부분하고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보안하고 이런 것들을 같이 생각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다. 특히 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IoT 보안을 얘기하면서라고 하는 거예요. 항공기를 대상으로 해서 그 공격이 전개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면 뭐 비행기에 우리가 접속이 되어져서 비행기 조종을 자동 항법 장치를 건드려서 다른 곳에 도착하게 하거나 아니면 중간에 연료를 버린다거나 뭐 이런 일들을 발생시킬 수도 있을 거라는 거죠. 충분히 그러겠죠. 우리 그랬을 때 안전하게 하는 거는 뭐 예를 들어서 공중에 떠 있을 때 공중에서 어느 정도 뭐 3,000m 고도다. 3,000m에서 나르는 중간에는 예를 들어서 연료를 버려라라고 하는 명령, 오더가 떨어졌을 때 그것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고 오류가 아닌지라고 하는 것을 확인을 하도록 한다든가 아니면 3,000m 상공에서는 그런 건 절대 들어올 수 없다라고 해서 아예 3,000m 상공에서는 연료를 버리는 어떤 스위치 동작이라든가 오더에 대해서는 전혀 채용을 하지 않는 형태로 만드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안전공학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얘기를 하면서 어떤 단어가 하나 나오죠. exploit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서요. 이거 한번 읽어보시고 체크해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제 쉽게 얘기하면 어느 제품을 공격하기 위해서 걔는 이러이러한 취약점이 있으므로 그 제품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1번, 2번, 3번, 4번, 5번, 10번 단계를 통해서 공격이 가능해요. 이렇게 설명되어진 것이라든가 또는 그렇게 되도록 하기 위한 프로그램 등 이런 것들을 우리가 exploit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항공기 공격을 하고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요. 항공기 공격이 가능하다면 다른 식으로는 당연히 우리 교통 시스템, 철도 당연히 가능하죠. 철도 공격도 가능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요즘에는 버스, 특히 고속버스 같은 경우에도 전부 그 IT화 되어 있잖아요. 그다음에 시내버스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시내버스 몇 분에 도착한다 이런 거 보고 여러분들 움직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교란시킨다고 생각하는 걸 충분히 해볼 수 있죠. 사례도 있고요. 실제 시내버스 교통정보판에 그 몇 년 전에 여수였죠. 여수에서는 그 시내버스 교통정보판에다가 이렇게 음란물을 계속 올려가지고 그 수십 분 동안 그 돌아가도록 하는 그런 사례도 실제로 있었어요. 그다음에 이제 가전 제품들이 계속 그 네트워크에 연결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스마트 가전들에 대한 공격도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고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떤 걸 얘기했냐면 요즘에 아파트들이 전부 묶여져 있잖아요. 대문, 프론트 도어부터 시작을 해서 집 안에 있는 그
인터폰이라 할 때나 인터폰이라고 하기에는 더 발전돼 있죠. 이 장비로 전부 묶여져 있잖아요. 그래서 뒷문을 열 수도 있고 엘리베이터도 조종할 수 있고 엘리베이터 상황을 볼 수도 있고 막 이렇게 돼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해킹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실제로 보여준 사례도 존재를 했었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이제 종단간 보안 단어는 엔드 투엔드라고 얘기하죠. 종단간 보안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종단간 보안을 하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기술은 암호화가 되죠. 그렇죠? 그래서 그 항공기 공격 같은 경우에 뭐 교통 시스템을 공격할 때에도 생각을 해보시면 그 단말과 단말 사이에 보완을 해놓는다 그러면 이 암호화 복화 조치가 이루어지는 이 구간에서 쉽게 끼어들기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데이터를 쉽게 조작할 수 없게 되는 그런 형태를 만들어서 보안 조치를 취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이런 작업들을 하려고 그러면 당연히 그 중간에 장비들이 암호화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겠죠. 일단 이건 기억해 두십시오. 여기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제안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얘기는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영상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